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8시 되자마자 프리마켓은 시작했고요. 가장 먼저 이 종목 볼 수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2.8%, 2.7% 가고 있고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표를 작성했는데 그 표가 무색하게 PSK 7%, 코미코 6%, 파크 시스템즈라는 원자 현미경까지도 지금 4%, 5%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10%대 가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력 뉴스가 K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이 이슈를 먼저 정리하고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앞서 잠깐 짧게 브리핑을 했는데 야, 이거 인텔 살리기 대작전 들어갑니까? 네. 이제 엔비디아도 50억 달러를 투자를 했죠? 네. 저는 사실 방금 앵커님이 브리핑 해주실 때 그냥 전곡을 딱 찔러주셨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투자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의 흐름만 딱 놓고 보면 엔비디아 일단 상승했고 인텔은 뭐 당연히 이제 급등을 했고요. TSMC가 조금 빠졌잖아요. 진짜? AMD도 빠지고. 네. 그게 결국 TSMC가 좀 빠졌던 게 인텔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파운드리 쪽과 협력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냥 칩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인텔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다만 그럼 엔비디아가 왜 50억 달러나 되는 돈을 지금 다 죽어가는 인텔에 투자를 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에는 미국 행정부가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걸 인텔의 지분으로 바꿔치기 했잖아요. 사실 미국 행정부가 인텔의 이제 주요 주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굉장히 아쉽다. 뭐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쪽에 칩 금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 중국 당국이 이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표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중국 쪽 매출은 이제 없는 거다라고 그냥 애널리스트들한테 이제 콜을 돌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텔의 지분 투자가 이제 단행이 됐다라는 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이 사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칩 공동 개발해서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의 칩 설계 능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개발해서 좋은 칩을 이제 만들 거라고는 보지만 그 속내에는 중국에 대한 이제 또 매출 재개, 수출 재개를 이제 미국 행정부에 좀 요청하기 위해서 어쨌든 미국 행정부와 같은 길을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젠슨항 CEO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래저래 저는 엔비디아 주가에도 좀 긍정적이고 TSMC 주가에도 뭐 당연히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사실상 뭐 인텔의 주가는 오늘 단발성으로 장중에 30%가 넘는 급등세가 이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인텔보다는 그 주변부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되나. 특히 우리 국내 증시에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딱 두 종목이 직접적인 수혜주거든요. 인텔과 이제 인텔의 장비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기업 하나는 PSK 전공정의 이제 PR 스트립 장비 이 종목도 이 시간 소개해드렸었죠. PR 스트립 장비 만드는 기업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코미코 세정 장비 만드는 기업 그리고 이제 소켓 공급하는 ISC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고 사실상 뭐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가 인텔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어떤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해야 주가가 잘 움직인다는 걸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저는 이제 미국 내 투자, 대미 투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 후공정 공장을 이제 제외하고는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이 없기 때문에 레거시 D램 쪽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이제 가능성은 저는 뭐 희박하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지금 미국 나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주목을 좀 받게 된다면 뭐 SK 하이닉스 주가도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은 인텔과 그다음에 엔비디아 인텔 투자 부분이 K 반도체는 훈풍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더 판을 키우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쪽의 HBM이라든가 우리 D램 반도체는 문제 없다 이런 해석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지금 3%대 또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1% 상승 나오고 소부장들 다 좋은데요. 준호 매니저, 우리 에이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온칩스도 그렇고 또 오픈 엣지, 퀄리타스 이게 이제 묘하고 묘한 건데 맞습니다. 일단 파운드리는 언급이 없었지만
저렇게 손을 잡아준다면 언젠가는 맞습니다. 대만 TSMC를 건드린다.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삼성 파운드리가 그 틈을 노린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나요? 이번 투자에서 사실 이제 인텔과 또 그리고 엔비디아 간의 이제 파운드리 계약은 없었다라고 네. 이제 못을 받긴 했는데 앞으로 뭐 향후에 계속해서 파트너십이 이제 구축이 되고 또 데이터 그렇죠. 센터에 들어가는 네. AI 칩이라든지 또 심지어 지금 인텔의 컴퓨터까지도 PC 컴퓨터까지도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AI 칩까지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지금 인텔의 어떤 이제 파운드리까지도 사실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어떤 칩만 지금 소화하기도 좀 벅찬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인텔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도 시장이 좀 촉각에 곤두서 있는 상태가 아닌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로이터 통신에서 파운드리 계약은 없었다라고 못을 박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삼성향 관련된 이제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 뭐 디자인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뭐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또 이제 에이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인텔이 사실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아직까지 생산 캐파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TSMC의 어떤 다음 타자는 결국 삼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인텔과 다시 한번 또 이제 엔비디아 간의 어떤 이제 판을 다시 한번 키워놓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 국내 이제 기업들까지도 같이 좀 훈풍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하락과는 무관하게 계속 SK 하이닉스가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AI 관련된 가장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 SK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까지 가세해서 연내에 또 엔비디아의 어떤 협력까지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과 디램 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의 어떤 훈풍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와 인텔 간의 어떤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결국 이제 국내 레거시 업체들까지도 아직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파운드리 쪽도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테슬라와 또 애플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설계 또 에이지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파운드리를 떼놓고 보더라도 지금 엔비디아는 칩 설계하는 기업이고 인텔은 이제 설계하고 제조하는 영역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실제로 인텔이 이제 GPU 시대일 때는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제국이라는 이제 별칭이 붙어 있을 뭐 정도로 최고였죠. 엄청난 이제 그 호황을 이제 구가했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과거의 명성이 이제 많이 이제 좀 쇠락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저는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 중에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우리 PC에 넣는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웨스턴 디지털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대폭등 중이에요. 지금 이런 종목들까지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웨스턴 디지털 차트거든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만드는 기업인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또 3, 4년 만에 이 IT 세트 제품, PC라든지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 주기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도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딜의 모팡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이제 장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도 하나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CPU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반도체 칩셋에 대한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파운드리를 떼놓고 그냥 인텔과 엔비디아가 이제 협력한다라고 하면 차세대 GPU, 차세대 CPU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제 반도체 칩들을 설계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의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사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이에요. 네. 실제로 비상장 회사들 중에 이제 퓨리오사 AI라든지 리벨리온 같은 있죠, 기업들, 우리도. 그리고 코아시아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칩스 미디어, 가온 칩스 이런 기업들이 다 선단 공정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칩셋을 자체적으로 좀 설계하는 역량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에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역시도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과 네. 칩 개발을 이제 훨씬 더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형성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먼저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퀄리터스 반도체라든지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제 뭐 필리마켓이 거래가 없습니다만 가온 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더불어서 이제 같이 이제 수혜가 좀 예상되면서, 사실 뭐 오늘도 일단 프리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네네네. 뭐 섹터를 가리지 않고 다 이제 좀 긍정적인 기류가 좀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민 매니저가 그동안에 했던 일발 중에서 반도체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하면서 프리마켓도 정리를 함께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테스 있었고요. 이오테크닉스 있었고 PSK 홀딩스도 있었거든요. 네. 뭐 다 좋습니다. 다 가보죠. 네. 짧게. 일단 네. 뭐 테스는 이제 전공정 네.
핵심 기업이고 침착, 예. 뭐 원희가 IPS도 지금 너무 좋고 유진테크 또 최고가 넘어가려고 하고 심지어 5%대예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주가가 회복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뒤처졌던 종목들까지도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좀 될 정도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심이 워낙 좋다. 일단 테스가 가장 좀 증착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돋보이는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50%를 50%.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네. 50%의 거의 절반 이상은 지금 딱 2주 동안에 만들었던 이제 시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은 일단 5만 원까지 만들어 놓으시되 사실 테스는 지금 자리에서 제가 이제 신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테스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다 뚫고 역사적인 이제 고점까지 이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매물 저항이 없어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만 원 정도를 최종적인 목표가 뭐 요 종목 아니더라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리뷰해드리는 종목도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 이오테크닉스. 네, 이 종목도 두 번째. 최근에 왜 얘는 좀 잘 안 움직이나 했는데 어저께 이오테크닉스가 장중에 13%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만들어졌죠. 이오테크닉스는 HBM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레거시 반도체 이제 수혜주다.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뭐 이오테크닉스의 이제 레이저 장비들, 전공정의 이제 레이저 어닐링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그루빙 장비, 뭐 스텔스 다이싱 장비 네. 라인업들이 워낙 좋고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긁어내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뭐 많죠? 이오테크닉스가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수혜가 어저께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뚫고 이오테크닉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최고가에 조금 여유가 좀 있어요. 28만 원 정도가 이제 사상 최고가였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한 27, 8만 원 정도를 최종적인 목표가로 보시면서 뭐 25만 원 정도 근처에 일부 차익을 챙기셔도 상관없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더 길게 보시려면은 한 27, 8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보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 더 이제 말씀을 좀 PSK 드리면 홀딩스. PSK 홀딩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디스컴. 며칠 네.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제 반도체 종목 투심이 이렇게 좀 강해지면 결국에는 또 HBM 종목들도 주목을 좀 받게 네.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제우스 우리 프리에서도 한번 네, 짚어드렸죠. 맞죠. 어제 네. 제우스도 10% 넘는 급등세가 나왔고 PSK 홀딩스, 테크윙 심지어 한미 반도체까지도 바닥에서 지금 꿈틀꿈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거의 대부분 이제 HBM 공정의 이제 수혜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이유는 일단 9월 안에 SK 하이닉스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9월 안에 엔비디아와 인증 플러스 이제 내년도에 생산 계획이 확정된다. 네. 가격까지 이제 확정이 좀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이제 생산 가격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HBM4를 생산하기 위한 이제 장비 공급이 4분기 때부터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PSK 홀딩스, 뭐 테크윙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레거시 장비 수혜주들보다는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한미 반도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구간이고요. PSK 홀딩스도 뭐 조금 올라왔지만 작년에 이제 최고가 대비하면은 여전히 거의 뭐 반토막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PSK 홀딩스는 저는 지금도 신규 접근 충분히 좀 가능하고 중기 관점으로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해 안에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은 뭐 반도체 소부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또 3%대 가고 있고요. 지금 HBM 쪽들 또 기존의 레거시 쪽들 앞뒤 안 가리고 다 가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이제 HBM 테스트죠. 또한 4% 가고 있으니까 PSK 홀딩스도 4.4% 또 올라가고 있고요. 이쪽에선 PSK, 뭐 스트립에 코미코에 또 유진테크에 싹 다 뭐 앞뒤 안 가리고 다 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전해드리고 자, 준호 매니저 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오늘 진출하기가 이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반도체가 다 해먹으니까 네, 좀 맞습니다. 부담이 되기는 한데 그래도 가볼까요 오늘 일반? 어제도 사실 이제 반도체 네. 섹터나 이제 로봇 섹터가 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고 실제로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계속 연일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가 장 초반에 일단 좀 갭이 떴다가 계속해서 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기 예.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 약간의 반도체의 수급이 쏠렸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네, 종목 안에서 우리가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시장에 순환매가 돈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 안에서 로봇 쪽에서 지금도 만만치 않게 좀 시세가 좀 세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지만 결국에 좀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네,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인탑스라는
있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들고 와봤는데 인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에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각 분야별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핀셋으로 삼성전자는 휴머노id 로봇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현대차에는 자율주행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 이제 가전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부 반침을 발표했고 로봇 관련된 규제 완화 논의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럼 이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AI 가전 같은 경우는 말이 AI 가전이지 가전 제품에 이제 AI가 접목되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 AI 집사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볼리라는 AI 집사 로봇을 내년에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AI 홈 허브 코드명으로는 Q9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서비스 로봇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자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로봇 관련된 특허 출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기업이기도 하고 국내외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잇따라서 좀 인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비서 로봇 관련된 시장이 더욱더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인탑스 같은 경우는 삼성과 그리고 좀 LG의 AI 가전 사업에 확대됐을 때 가장 큰 수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인타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타스가 삼성전자의 이제 내외장재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고요. 모바일에 들어가는 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출 제품을 활용해서 뭐 자동차나 이제 가전 부품에 들어가는 그 부품과 내외장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최근에 인타스가 신성장 동력으로 EMS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EMS 설계부터 구매 그리고 조립 그리고 출하까지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베어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베어 로보틱스의 독점적으로 베어 로보틱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서빙용 로봇. 실제로 우리가 식당이나 커피숍을 갔을 때 우리가 커피를 주문하고 직접 배달 오는 게 실제로 로봇이 온다고 했을 때 자세히 보면은 베어 로보틱스나 아니면 LG전자의 클로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LG전자가 그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인수를 하면서 원래 지분을 21% 정도 있었었는데 30%를 콜옵션을 행사해서 51%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LG전자가 지금 이제 서빙용 로봇 또 그리고 서비스 로봇 쪽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서빙용 로봇을 양산을 한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베어 로보틱스의 그 서빙용 로봇을 독점으로 양산하는 기업,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인타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00대 정도를 양산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판매 단가의 한 30%가 이제 매출이 찍히기 때문에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이제 매출 성장세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당 한 2,000만 원에서 2,500 정도 수준인데요. 그중에 30%가 이제 인타스의 매출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도 이제 사실상 지금 최종 핵심 EMS 기업으로 지금 그 담당이 되기도 했었고 내년부터 지금 출하 예정인 로봇 AI 집사 볼리에도 EMS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부터 시작해서 위탁 제작 최종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삼성에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핵심 협력사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결국에 LG전자와 또 그리고 삼성전자의 또 AI 어떤 가전 AI 집사 로봇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로봇 포트폴리오가 본격적으로 출하해 나간다고 했을 때 인타스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EMS 쪽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의 어떤 아이폰을 애플이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인탑스가 이 로봇 관련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베어 로보틱스로 이미 증명이 됐고 실제로 베어 로보틱스가 LG의 품에 안겼다고 하더라도 인타스가 원래 독점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급 계약이 해지했단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베어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삼성의 지금 AI 로봇, 집사 로봇까지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 인타스의 어떤 매출 성장은 가파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그 전부터 원래 삼성의 모바일과 삼성의 가전제품의 내외장재, 플라스틱 사출 제품들을 공급했기 때문에 결국 AI 가전 사업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결국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인타스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인탑스가를 갔거든요. 근데 준호 매니저 네. 이제 4.5일째 나오고부터 맞습니다. 로봇도 약간 특이한 게
다른 4.5일째 하면 이제 서빙 보는 친구들 없으니까 이런 서버 맞아요. 로봇, 또 맞아요. 입는 로봇, 오늘 지금 엔젤 로보틱스가 가고 있거든요. 네. 약간 현실적인 로봇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실제로 엔젤 로보틱스가 올라가는 것도 이제 어제 지금 테슬라와 지금 이제 LG전자가 테슬라의 이제 어떤 옵티머스 로봇의 어떤 이제 공급망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네. 그래서 뭐 하이젠 R&M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실질적인 LG 향 로봇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 안에서 어쩌면 숨겨져 있는 로봇 기업, 특히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했는데 베어 로보틱스의 어떤 이제 서빙용 로봇을 독점적으로 양산하는 기업은 인타스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다른 LG 향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뭐 첫 번째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업들이 로봇 기업들 중에 적자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결국에 인타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이미 베어 로보틱스로 그렇죠. 탄탄하게 따박따박이죠. 캐시카우가 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유중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기업이다. 그래서 삼성과 또 LG를 필두로 한 결국 AI 가전 사업, 또 서빙형 로봇 사업이 확대되고 삼성에서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사실상 좀 최종 위탁 제작 최종 그 단계 기업이고 또 그리고 LG전자의 서빙용 로봇에 가장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인타스가 어쩌면 또 가장 큰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뭐 사실상 지금 이제 4.5일제 도입과 또 그거죠. 노란봉투법 네. 통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타스가 이제 어쩌면 또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갈 길은 멀고 또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부각될 수 있어서 오히려 인타스가 지금이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4.5일째 나오면서 로봇도 약간 트렌드가 진짜 바뀌고 있습니다. 판타지보다는 진짜 맞습니다. 가속기, 액추에이터, 네. 따박따박 돈 버는. 지금 문제가요. 인탑스가 이야기한 도중에 11%가 급등을 해가지고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시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는 한 2%, 예, 1% 수준이었는데 1%였는데. 지금 12%, 13% 정도 좀 반등 흐름이 예. 나와주고 있어서 일단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본장을 시작하고 나서 매수를 한 17,500원 미만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17,500원 이상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도 조금 상향해서 봐볼게요. 다시 한번 21,000원 라인대를 이제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5,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인탑스입니다. 아마 식당 가면은 이제 서빙용 예, 로봇인데. 서빙용 로봇 갈 때 콜로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맞습니다. 이 거의 베어 로보틱스도 있어요. 10개 중에 한 7대는 개가 베어 로보틱스 베어 아니면 로보틱스가. LG의 클로인데 네. 그 LG가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했다라는 거. 예. 이 포인트를 꼭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먹는 위고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오는 네. 것 같습니다. 간밤에 노보노디스크 거의 6%, 7%대 급등을 했고요. 그 경구형 위고비가 효과가 좋네요. 네. 사실 이제 효과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을 저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보자. 것 같고 네. 이제 복용의 편리성은 뭐 당연히 주사보다는 경구형이 좋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지금 기존의 위고비라든지 뭐 젯바운드, 마운자로 이런 마운자로. 것들은 네. 사실은 이제 두 자릿수까지도 체중 감량 효과가 그러니까 20%대까지도 체중 감량 효과가 나오는데 경구용은 아직도 이제 위고비의 이제 경구용 제형 이제 리벨서스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도 오늘 오포글리플론 질세라 오늘 임상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네. 또 발표를 했거든요. 둘 다 지금 10%대이기 때문에 사실 주사제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흡수율이라든지 또 극복해야 될 이제 과제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다. 다만 승인은 저는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연내? 보는 게 어쨌든 10% 이상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고 복용의 편리성 결정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들이 품귀 현상 때문에 가격이 여전히 비싸잖아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마운자로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위고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다 품귀가 되고 막 네. 지금 거의 한 위고비의 한 절반 3분의 1 정도 이제 기간 만에 네. 사실상 이제 위고비의 매출을 좀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뭐 진짜 빠르면 연내 이제 승인이 네. 될 수도 있고 뭐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1분기 정도에 승인이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 데이터는 이미 충분히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또 노보노디스크가 간밤에 또 6% 넘게 올라왔고 일라일리 주가도 바닥 대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바람까지 좀 타면은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D&D 파마텍이라든지 뭐 올릭스라든지 인벤티지랩, 네. 펩트론, 인벤티지랩 또 최근에 뭐 굉장히 좀
뭐 중소형주 중에 장기 지속 주사제로 이제 잘 나가는 G2G 바이오 이런 애들 신규 상장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두루 다 시장에 이제 다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인벤티지랩이 프리에서는 한 2%대 반응을 좀 하고 있고요. D&D 파마텍은 프리에서 없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펩트론도 약간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장기 지속으로 가고 있는데, 준호 매니저 어떨까요? 이 먹는 위고비에 오늘 뭐 K 증시에서 하나 뽑자면은 어디를 좀 볼까요? 네, 어저께도 지금 이제 D&D 파마텍이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 그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얘기가 나와줬고 장 초반에 좀 이제 크게 한 8% 정도 그러니까. 상승 흐름 놔줬다가 D&D 얘기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예. 약간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어요. 근데 뭐 결국에 지금 노보디스크와 또 일리아 릴리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경구용 치료제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게 결국 일기형 제어 변경을 넘어서 이 경구용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결국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거의 독과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이 경구용 치료제에 관련해서 그래 노보디스크보다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메세라의 실제로 지금 오랄링크 관련된 기술 이전과 지금 공동으로 같이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D&D 파마텍이 국내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일리아 릴리나 노바디스크에서 유의미한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국내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 또 플랫폼 기술 기업들도 같이 좀 동반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는 일단 또 이제 반도체 섹터에 워낙에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어도 계속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특히 그 경구용 치료제 안에서의 어떤 모멘텀과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메시 치료제 관련된 임상도 순조롭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제 그 임상 이상의 유의미한 성과를 발표하고 나서 상승폭을 좀 반납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에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쏠렸을 때 D&D 파마텍이라든지 또 그리고 국내 이제 비만 플랫폼 업체들의 어떤 저가 매수도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안에서는 그래도 D&D 파마텍이 이제 가장 대장주 역할을 당분간은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메세라와 D&D 파마텍이 지금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변동성 괜찮나요? 네. 제가 그 오늘 일발 종목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봤어요. 종목을 네. 준비를 해와서 지금 네, 말을 네. 좀 아끼고 네. 있는데 어쨌든 지금 D&D 아껴주세요. 파마텍도 네. 조금만 더 부연 네. 설명 좀 드리면 다른 건 다 떠나서 간밤에 메세라가 10% 급등했거든요. 메세라에서 10% 급등했는데 34달러예요. 근데 오늘 이제 피츠제럴드가 목표가를 77달러로 지금 상향 조정하면서 신규 커버리지 개시한다는 네. 얘기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메세라가 메세라를.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MET0975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바로 D&D 파마텍이 메세라 쪽에 기술 이전한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를 지금 현재보다 2배 이상 높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방금 준호 매니저님 네.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어저께 또 D&D 파마텍은 메시 치료제 글로벌 임상 이상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24주차 데이터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근데 이게 왜? 약간 세론이 된 이유가 네. 약간 이제 PV 값 요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PV 값이 이제 0.05 이하가 나와야 사실상 확률적으로 이제 유의미한 이제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0.06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숫자라고 이제 보는데 어쨌든 시장은 어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좀 강했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다 개장 초반에 이제 상승하다 조금 세론이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D&D 파마텍도 덩달아서 이제 같이 밀린 거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48주짜 데이터가 또 이제 나올 거잖아요. 네, 추후에 그쵸. 굉장히 좋을 거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감안하면 메시 치료제 이 DD01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고 거기다가 이제 메세라로 기술 이전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까지 감안하면 D&D 파마텍도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앞자리가 당연히 이제 바뀌어야 되는 된다. 16이 아니라 이제 20 단위로 가야 된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메시였는데 하여간 음봉 나왔는데 오늘 한번 경구용으로 2차 도전. 네, 맞습니다. D&D 파마텍 두 분의 전문가는 뭐 최고 관련주로 먹는 위고비의 D&D 파마텍 오늘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로봇 네. 리뷰를 좀 할게요. 사면과 하이젠 RNM인데 지금 약간 모양새가 이러다가 본장이 또 확 로봇으로 돌아올 것 같은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뭐 일단 장 초반에 일단 반도체 섹터 이제 수급이 갔다가, 쏠리는데 네. 진짜 로봇이 소리 없이 강합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이제 이번 달에 말씀드렸는데 한 2주 만에 66%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지금 시장이 또 폭등장이다 보니까 사실 뭐 사면에 한 66% 수익이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쵸. 네 사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결국 로봇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방산 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사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 이제 매출이 좀 크고 또 이제 현대차의 인베스트데이에서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쪽에 이제 어떤 이제
판매를 계속 늘리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555만 대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거기 또 이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독점으로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또 사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자체적인 호플론이라는 방산 무인 로봇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또 출시를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사면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쪽에서 원래 현대차가 또 보선 다이맥스를 필두로 한 또 강력하게 실제로 지금 이제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서 또 액추에이터 공급업체로 가장 대표적인 격이 사면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제 현대도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액추에이터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구축했던 사면도 현대차의 어떤 로봇 사업에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면의 어떤 로봇 액추에이터 매출은 크진 않지만 지금 현대차의 어떤 이제 사업 방향과 함께 사면도 같이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집중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앞으로 18종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전기차와 그리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더 확대되면은 액추에이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인 로봇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삼성 그 현대차의 앞으로 이제 보선 다이맥스를 통해서 아틀라스나 뭐 스팍 같은 로봇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면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좀 이제 마지막에 시세가 좀 과도하게 분출됐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2만 원 미만으로 조정이 나오진 걸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다소 2주 동안 66%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다소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직 출발하지 않은 로봇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인타스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익절 라인 함께 얘기해 주시죠. 예, 익절 라인 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도 기보유자.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부근대를 일단 익절 라인대를 좀 설정해서 2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오히려 좀 다시 한번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젠 아레덴 같은 경우도 이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LG 향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또 수혜 기업이잖아요. 네. LG의 이제 모터 사업부에서 분사되어서 설립된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액추에이터 기업인데 어제 로보티지가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면서 로보티도 유증을 맞은 날 실제로 오히려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유상증자 주주배적 유상증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ED주주가 LG전자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지금 이제 프리미엄 3자 배정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로보티지가 또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니까 같이 따라서 조건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하이젠 RNM인 게 마찬가지로 액추에이터를 이제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아까 AI 가전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 하이젠 RNM의 원래 주력이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제 같이 동반 성장이 나왔고 결국 하이젠 RNM이 또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개발 사업에 산자부에서 지정한 또 주간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지금도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사면 새롭게 등장한 삼성전기 다음에 저희가 꼽는 맞습니다. 육각형 기업이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로봇에 이제 방산까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2주 채 안 됐는데 66%는 네, 그건 맞습니다. 엄청난 네, 겁니다. 그렇죠. 왜, 작은 게 아니, 왜 적다면 적다면 1년에 겸손으로 66% 수익이 나도 이게 엄청나게 큰 그것도 수익인데 엄청난 건데요. 2주 만에 60%는 넘는 네. 너무 수익이 겸손했던 것 엄청나네요. 같아요. 네, 너무 겸손했네요. 지금 관련해서 5000%님이 지금 글을 또 보내주셨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주노스와 영민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5000% 수익 대박 나서 돈 많이 벌어가세요. 추석 연휴 잘 보시고 자 5000%님 저희들에게 또 큰 응원 메시지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발로 갈게요. 일발 네. 제가 살짝 봤습니다 오늘. 네. 사실 기대돼요. 어제 네. 또 이 대통령께서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라는 막 국장을 약간 폄훼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을 부양을 하겠다. 근데 그것도 준호 매니저 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이게 진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준호 매니저님이 로봇 기업들을 거의 다 커버해가지고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로봇 기업들은 준호 매니저님 다 찍어주고 계시고 저는 이제 반도체 제약바이오 커버해드리고 있고 반도체 그러니까 결국 엄청나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즐거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만 여러분들 좀 잘 추려서 보신다라고 하면 진짜 성과가 좀 괜찮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네. 뭐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워낙 좀 좋았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우리가 좀 편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소개를 좀 해드렸고 오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또 그동안에 반도체를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제약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다시 금리나 사이클이 이제 재개가 되고 이제 진짜 반도체가 조금 숨고르기 하면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불기둥이 나올 때가 됐다. 특히 다음 주는 또다시 제약바이오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올릭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을 좀 가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날 제가 올릭스를 47,000원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예. 정확하게 100%를 찍었어요. 한 달 만에. 정확하게 100% 이제 47,000원에 곱하기 2 하시면 94,000원이잖아요. 올릭스 최고가가 94,000원이었거든요. 딱 100% 이제 수익을 찍었는데 지금 위치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제 올릭스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래요? 9월에도 다시 한번 이제 공략을 좀 해드리는 거고 연초에 이제 2월 달에 일라일 릴리 쪽으로 대략 한 1조 원, 반올림해서 이제 1조 원 정도 가까운 이제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죠. 이게 바로 이제 메시 치료제, 올릭스가 이제 개발을 했던 대사이상 지방간염 이제 치료제 후보 물질을 일라일 릴리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올릭스의 이제 주가가 재평가가 좀 됐고 최근에 뭐 애널리스트가 또 올릭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국내 이제 빅파마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 성공한 기업은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올릭스다 이러면서 뭐 저평가 예.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 더 굉장히 좀 강하게 네.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이제 올릭스 기업 내용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뭐 이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비만으로 적응증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황반변성 치료제라든지 또 탈모 치료제 로레알과 같은 이런 기업하고 또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제약바의 업계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제가 오늘은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시간만 허락된다면 뭐 밤새도록 여러분들께 지금 제약바의 업계 분위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특히 각종 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 보노노이도 뭐 금액 자체에 대해서 자꾸 알바알바 말들이 많던데 엔비아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하고 굉장히 좀 특이한 기술 이전을 한가 동시에 그 엔비아의 이제 지분을 확보하는 이제 계약을 체결을 네.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의 업계 역사상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사건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이제 성수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올릭스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1,150억 원 정도 규모의 대규모 이제 자본 조달에 성공을 해서 그 자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RNA 간섭 기술 기반의 신경계 질환, 이제 예.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쪽으로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정말 야심찬 의지를 이제 내세웠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 1, 2주 있다가 바로 노바티스가 최대 한 2조 8천억 원 정도 규모의 에로헤드 파마슈티컬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실제로 이 파킨슨병 치료제, 특히 가장 좀 이게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mRNA, 그러니까 RNA 간섭 기술 기반의 신경계 질환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 에로헤드 파마슈티컬이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에 무려 2조 8천억을 이제 배팅을 해가지고 물론 현금을 준 건 아니지만 총액 2조 8천억 원 정도 총액.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제가 이제 그때 평가해드렸던 게 올릭스가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정말 방향 설정을 좀 잘한 것 같다. 업계에서 가장 좀 각광받는 이제 유망한 분야에 대규모 이제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이미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우리가 이제 위고비, 비만 치료제로 알고 있는 위고비를 적응증을 확장해가지고 메시 치료제, 네. 메시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저께 로슈라고 하는 기업이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 35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원 정도 규모로 팔구바이오라는 기업을 합병을 해버렸어요. 이 왜 합병을 했냐면 왜요? 또 역시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메시 후보 물질을 인수하기 위해서 아예 회사를 통째로 합병을 해버렸거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이 뭐냐면 증권사에서 모 증권사에서 이제 배포한 이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등이 예. 사노피, 예. 사노피도 익숙하죠. 그다음에 이제 2등이 로슈, 3등이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 뭐 버텍스, 머크, 암젠, 리제네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도 협력하고 있는 굉장히 익숙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많다.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어저께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반도체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 반도체 업종이 다 급등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신약 개발 기업이다. 연구 개발과 관련된 이제 비용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이제 비용들을 감안한다면 금리 인하가 당연히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뭐냐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M&A나 빅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본 조달에 대한 이제 비용 자체의 부담이 줄어들고 금리가
이제 싸진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돈값이 이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M&A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확충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부터 아마 본물 터지듯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빅파마와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메시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적응증 항암제라든지 이런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고, 메시만 국한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다음 주에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헬름홀츠 당뇨병 컨퍼런스가 이제 개최가 되고, 9월 23일에는 세계 비만 포럼이 이제 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메시 신약 개발 서밋이라고 하는 또 행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메시 관련주 D&D 파메텍이라든지 올릭스를 이제 포함해서 한미 약품까지 심지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좀 포착하시면서 반도체를 놓쳤다라고 해서 아쉬울 필요 없어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지금 잘 준비하면 다음 주에 또 어마어마하게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오늘은 올릭스를 소개해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어제 종가 이제 84,000원 정도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단기 관점으로 10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이 올릭스로 향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 폼새가 이 메시 쪽,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사증후군 네, 지방간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그 원흉인데 막 당뇨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원흉인데 맞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일로 많이 위고비도 그렇습니다. 여기로 좀 넘어가고 있죠. 이게 시장이 굉장히 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예.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비침습적 이제 방식의 이제 임상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간을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부분적으로 이제 떼내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간 전체를 반복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게 미국 FDA가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이제 메시 치료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 이미 어제 로슈가 5조 원을 배팅을 그렇죠. 했다니까요. 예.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얘도 큰 메시죠? 금액대, 예, 이것도 예, 메시를 예.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배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에 방점을 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ADT도 했고 비만도 했고 이제 메시 쪽에 좀 관심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릭스는 아마 그런 유형에서 맞습니다. 비만과 메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저희의 이제 일발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한 달로 포트를 딱 끊어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랐는데 막 석 달 전에 한 게 올랐잖아. 이제 이걸 방지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네. 저희가 타이트하게 하는데, 실은 한 달 전에 영민 매니저의 올릭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100%를 갔고요. 포트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신규 편입을 해줬다. 이것도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손절가를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손절가는 네. 7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만 원입니다. 자, 오늘 일발 장전입니다. 영민 매니저는 올릭스로 오늘 네. 향했고요. 앞서 우리 준호 매니저는 인탑스. 인탑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오늘의 일발 또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